나왔는데 의전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미국과 대등해진 중국의 위상을 과시하려 한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오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용 차량 비스트에서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시진핑 주석이 인민대회당 계단 아래에서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10초 정도의 긴 악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이 중국군 의장대를 사열한 뒤 양국 국가 연주에 이어 21발의 예포가 발사됐습니다. 양국 정상이 베이징에서 다시 만난 건 트럼프 일기였던 지난 2017년 이후 9년 만. 레드카펫을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던 트럼프 대통령은 꽃을 흔드는 어린이들을 보자 걸음을 멈추고 박수를 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커다란 손짓으로 설명하는 시 주석의 말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기도 했습니다. 2시간여의 정상회담을 마친 양국 정상은 베이징의 명소인 텐탄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Great place, incredible. China's beautiful. 텐탄 공원은 과거 중국 황제들이 풍년을 기원했던 곳인데 화려한 황실과 절대 권력을 동경하는 트럼프의 취향을 배려한 동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9년 전 자금성을 통째로 비워 트럼프를 마치 유일한 황제처럼 환대했던 당시와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두 황제가 하늘에 나란히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연출하려 했다는 건데 미국과 동등해진 중국의 위상을 암시하려는 의도로 여겨집니다. 어제 베이징 공항에서 트럼프를 맞이한 인사는 이미 정계에서 은퇴한 한정 부주석, 2017년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 다음 서열인 양제츠 국무위원이 영접 나왔던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의전 서열은 높였지만 실질적인 중량감은 낮췄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더 자신감 있게 미국을 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국빈 방문에 걸맞는 의전이지만 그 이상의 특별 대우는 없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오늘 회담에선 최대 관심사였던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엔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등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들이 함께 갔는데 이와 관련한 진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나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정상회담 직후 회담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반대에 동의했다는 것. 백악관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반드시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데 양국이 동의했다면서 특히 시진핑 주석이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지지한 바는 있지만 이번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이에 동의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나아가 백악관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백악관의 발표 내용만 보면 시 주석이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회담 전 미국 측은 중국이 이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길 바란다고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을 한 명씩 시 주석에게 소개하며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And they're here today to pay respects to you and to China. And they look forward to trade and doing business.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대신 중국이 미국 산업에 더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방중 목적이었던 시장 개방에 시 주석이 어느 정도 화답한 셈입니다. 회담 직전 중국은 미국 도축장 수백 곳에 쇠고기 수출 허가를 승인하면서 선물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에선 히토류 수출 통제가 시 주석의 무기였다면 이젠 이란 전쟁이 또 다른 중국의 무기가 되고 있다며 중국이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두 정상은 만찬 행사를 함께하며 양국 관계를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부부를 오는 9월 백악관으로 공식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이PD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민대회당 안에 마련된 만찬장으로 나란히 입장합니다. 두 정상이 앉은 만찬장 중앙 원형 테이블에는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과 베선트 재무장관, 중국의 리창 총리와 차이치 서기 등 양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인사말에서 중국과 미국의 국민들은 모두 위대하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망하는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대표단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모두 미국과 중국의 좋은 것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 부부를 오는 9월 24일 백악관으로 공식 초청하게 돼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미국이 대결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사적 방문이나 세기의 회동으로 지켜 세우는 미국과 달리 중국의 태도는 담담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9년 전만 해도 중국은 미국을 우러러보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면서 미국을 대등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4번의 공식 만남을 가진 미중 정상은 내일 중국 지도부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중난하이에서 차담과 업무 오찬 등의 일정을 더 소화한 뒤 정상회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는 3파전이 치열한데요. 최대 변수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보수 진영에선 단일화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 후보와 지지층 모두 감정의 골이 깊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MBC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35.5%, 국민의힘 박민식 25.5%, 무소속 한동훈 32.6%. 하정우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두 보수 후보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자 대결로 가면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하정우 박민식 후보가 대결하면 각각 39%, 32.8%, 하정우 한동훈 후보 대결에선 각각 39.7%, 37.6% 지지세를 얻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오차 범인의 접전입니다. 그만큼 단일화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더라고요. 힘을 합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열망이.
시진핑 주석이 화려한 의전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잘 알고 있었다며 트럼프가 눈에 띄게 만족스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인민대회당으로 이동해 국빈 만찬을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자, 차례차례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정상이 오늘 만남은 인민대회당 이 환영식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포 의장대는 물론 양국 국기를 든 어린이들이 폴짝폴짝 뛰며 환영하는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그 순간 홍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방탄차 더비스트가 정상회담이 열릴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 멈춰섭니다. Oh my God! Steady, be like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중국 대표단과 악수를 나누고 시 주석이 이어 미국 대표단과 악수로 인사합니다. 군악대는 미국 국가를 먼저 연주하고 국민 예우에 따라 예포 21발이 발사됐습니다. 성조기와 오성홍기, 꽃다발을 든 어린이들이 제자리를 뛰며 환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고 시 주석도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붉은색 넥타이를 맞춰맨 두 정상은 레드카펫을 걸어 회담 장소를 향하다 잠시 걸음
무대가 실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 재계 거물들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젠슨 왕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팀쿡 애플 CEO 등이 이날 회담 중간에 참여해 시 주석과 환담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외교, 경제, 국방참모진의 미국 재계 거물들까지 총출동하면서 이번 회담은 말 그대로 미중 실세들의 무대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미중 정상 환영식의 모습을 드러낸 빅테크 기업 CEO들 시진핑 주석의 일거수일투족에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환영식이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 계단에 미국 빅테크 기업의 CEO들 얼굴이 대거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요청을 받고 알래스카에서 합류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부터
business, and it's going to be totally reciprocal on our behalf. 출국 전 말한 시장 개방을 요구한 거란 분석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문제 의견을 나눴다고 발표했습니다. 의견을 나눴다는 표현에 그친 걸로 미뤄볼 때 합의에 이르진 못한 걸로 평가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안기자 국제부 성일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이제 워낙 세계 회담이었는데 지금 일단 협상 보따리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용이. 네, 맞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눈에 띄는 이란과 관련된 합의는 없었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한 논의가 양국 사이에 이뤄진 걸로 전해졌는데요. 백악관은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합의를 했고, 또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는데 중국도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테헤란, 즉 이란 카드를 뒤로 빼고 타이완 문제를 가장 앞세운 걸로 보였거든요. 반면에 미국 측은 호르무즈 해협을 광범위하게 언급하면서 양국이 상당 대조되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민대회당 내부 모습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만찬이 곧 이루어지게 되는 장소인데 앞서 오전에 자리를 했던 주요 귀빈들도 자리를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양국 정상들이 또 오전 오후에 워낙 숨가쁜 외교를 했기 때문에 만찬장에서 또 두 정상이 함께하는 모습 곧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란 전쟁 관련해서 지금 중국 측 아직 반응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좀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이 패권 신경전도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9년 전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시진핑 주석의 태도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와는 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시 주석이 언급한 투키디데스의 함정부터 뜯어볼까요? 양국 관계에서 보면 미국 학계에서 먼저 이 기존 강대국인 우리 미국에 신흥 강대국인 중국이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언급이 됐죠. 오늘은 시진핑 주석이 먼저 이 함정을 넘어서 새로운 대국 관계의 패러다임을 열자면서 이 미국과 동등한 관계에 서겠다, 이렇게 선언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만찬장 모습 좀 들어오나요, 더? 예, 이 시간 만찬장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네, 지금 또 두 정상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고요. 또 시진핑 주석, 양국 정상이 나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민대회당 만찬장 내부에서 지금 양국 정상 앉게 될 자리에 서 있고요. 이제 곧 인사말 혹은 또 모두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소식 전해지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9년 만에 방문인데 첫 방문 때만 보면 비교를 하면 다른 점이 상당히 눈에 띄어요. 네, 저희가 화면을 좀 분석해봤는데요. 먼저 넥타이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지난해만 해도 시진핑 주석이 남색의 넥타이를 맸다면 올해는 자줏빛 넥타이를 맸습니다. 사실 시 주석이요, 정상회담 때마다 공산당의 상징인 빨간색이 아니라 푸른 계열의 넥타이를 골라서 그동안 충돌보단 조율 이미지를 강조해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오전 인민대회당에선 황제의 상징인 자줏빛 넥타이로 보다 자신감을 드러냈다 해석이 나옵니다. 장소도 의미심장하죠. 지난번엔 자금성에서 황제급 환대를 베풀었다면 이번엔 텐탄공원에서 양국이 또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외신들은 텐탄공원의 상징과 역사성을 언급하면서
압박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핵전쟁 상황에 투입되는 지휘통제 항공기가 유럽으로 향하는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에는 미군의 공중급유기와 전투기들이 대거 집결하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노출한 직후 나온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이기상 기자입니다. 미 해군의 공중지휘 통제기 E-6B 머큐리. 핵 전쟁 상황을 뜻하는 이른바 종말의 날에 투입되는 군용기인데 최근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이동한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미 해군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위치를 공개한 데 이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 주기장에 대형 항공기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하늘에서 군용기 등의 연료를 공급하는 미 공군 공중급유기로 알려졌는데 화면상에 보이는 것만 수십 대에 이릅니다.
주 사이에 5%포인트 올랐습니다. 여야 후보는 중도층 잡기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 지역에 공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남 4구 시민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공약을 빠르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이 주로 주장해온 재산세 감면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인상분이 생기면 어디서 출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동결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오 후보는 중도 보수 상향의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 중도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선배님이 계시다는 게 저로서야 충분히 만나 이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서울을 오세훈 후보님이 지키는 게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도 우리 당을 위해서도 우리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고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지율이 붙으면서 네거티브전도 불붙었습니다. 여당은 오세훈 후보의 실정을, 야당은 정원호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을 부각하며 서로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남인 기자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피해자라며 그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5.18 때문에 무슨 서로 인연이 붙어서 폭행을 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 여종업원 외박 때문이란 속기록 공개에 이어 31년 전 폭행의 원인이 5.18 민주화운동 인식 차이로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뭐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최근에 홍명보 감독님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